사흘을 떨거도 천식을 떨어뜨린 체 게바라. 부모의 양육 방식은 대개 기대와 어긋나기 마련이다. 아버지는 허약한 팔삭둥이로 태어난 아들이 못 믿어 어릴 때부터 강하게 효력했다. 한겨울에 기저귀만 차고 밖에 놀게 하거나 얼음 가득한 욕조에 빠뜨리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시켰다. 3살 때 하필 어머니와 강에 놀고 있던 뒤에 기침이 심해졌다. 이 일로 아들이 아플 때마다 아버지는 되려 어머니를 타박했다. 위대한 혁명가는 어릴 때 천식이 너무 심해서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 발작 때문에 그렇게는커녕 숨을 쉬기도 힘들어서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다. 정말 끔찍할 때는 일주일에 2번꼴로 발작을 일으켜서 아예 침대에 누워 살았다. 책을 즐겨 읽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착한 습관은 고질적인 천식 덕에 익힌 셈이다. 대신에 목욕을 싫어해서 몸이 지저분한 나쁜 습관이 몸에 배었다. 당황한 부모는 개, 고양이, 닭, 오리 같은 동물부터 집 밖으로 내쫓았다. 동물부터 이불과 잠옷을 매일 갈아주고 커튼과 카펫은 아예 걷어버렸다. 발작할 때마다 침대 곁에 둔 산소 풍선으로 숨을 쉬게 해주는 수고를 해야 했다. 아르헨티나에서 판매 맹호 삼천이랄까. 혁명가의 가족은 공기 좋은 산골을 찾아서 이곳저곳 10년 넘게 떠돌았다. 애타는 부모는 천식에 좋다는 온갖 민간요법을 시도했다. 신문에 실린 좋다는 약은 물론 시골 사람들이 영아들은 차나 약초를 써보고 뜬금없이 머리에 주머니를 끼고 자기도 했다. 고양이가 좋다는 말에 길고양이 새끼를 잡아와서 이불에 넣어줬다. 이튿날 깔려서 적은 길고양이를 보고 혁명가의 가족은 미루고 미루던 결론을 내렸다. 무슨 짓을 해도 천식은 거칠 수가 없다. 체계발언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천식은 나아지지도 않았다. 바꿀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운동을 결심했다. 수영으로 시작했다. 다가올 때 호흡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다. 축구는 골키퍼를 도맡아 왔다. 숨이 가빠서 오래 뛸 수 없어서다. 그리고 골프, 럭비, 승마, 사냥, 암벽 등반까지 점점 격한 운동을 하는 방법을 미친 듯이 찾아냈다. 스스로를 심으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아르헨티나를 4,500km나 돌아다녔다. 하지만 담배는 끊지 않았다. 끊지 못한 걸까? 끊지 않은 걸까? 그는 권련이 아니라 시간을 휘었다. 시간은 연기를 목으로 삼키지 않고 입에 머금 향기를 즐긴 뒤에서 뱉기 때문에 더 해롭단다. 숲에서 여행할 때 성가신 모기를 쫓는데 시가 연기가 딱 좋다고 해서 오히려 즐겨 피웠다. 시가를 천식량 흡입기와 함께 필수품으로 지니고 다녔을 정도다. 게릴라에게는 건강보다도 혁명이 중요했을까? 미국과 천식 가운데서 어느 게 더 나쁜 적이 있을까? 개발하는 미국을 떠난 비난하고 저주하는 연설을 몇 번 하다가 발작이 떨어져서 2시간 넘게 쓰러져 뒹굴기도 했다. 개발하가 유명해지자 아들의 건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는 속도 없이 기특한 아들을 자랑하며 유명한 소련 의사에게 검진받았더니 미제 아력이 좋다고 처방해 주더라고 답했다. 게릴라에게서 천식은 치명적이다. 수풀이든 도심이든 숨어서 전투를 하는데 사소한 기침 한 번으로 전의의 목숨을 위협해 줄 수 있다. 1959년 비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에 성공한 체 게바라가 말했다. 혁명은 다 이거 저절로 떨어지는 사고가 아니다.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그에게도 천식은 그러했다. 천식. 어떤 원인물질이 코로 들어오면 기관지가 심하게 좁아지면서 숨을 쉬기 어려운 증상이 갑자기 발작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기침을 하고 쌕쌕 소리를 내며 숨을 쉬기 어려운 가슴이 답답해진다. 후일에는 먼지, 꽃가루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비만 같은 유전적인 요인이 원인으로 꼽힌다. 나은 것처럼 보여도 허파 기능이 떨어져서 악화 요인이 심하면 증상이 나타나기도 쉽다. 급성 악화는 발작으로 이어져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항복을 죽기보다 싫어한 마마보이 더글라스 메가더 64년까지 읽기와 쓰기보다도 말타기와 청소기를 먼저 배웠다. 심지어는 걷기와 말하기를 배울 때쯤에서는 말타기와 청소기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어린 더글라스 메가더에게 군사훈련을 시킨 것은 육군 장교였던 아버지가 아니다. 작전과 임무로 집을 자주 비우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막내를 훈련시켰다. 어머니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헬리콥터 마입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육군 상관학교에서 떨어졌다. 신체 검사에서 탈락이란다. 사춘기에 흔한 척추 측만증이다. 어머니는 유명한 의사를 찾아서 아들을 맡기고 아예 집까지 옮겼다. 아들은 혹독한 재활을 거쳐서 삼수고대 합격했다. 하원 의원의 초청서까지 받을 정도로 합격을 챙긴 어머니는 웨스트 포인트 부근 호텔에 묵으며 낮에는 망원경으로 아들을 감시하고 밤에는 성적을 확인했다.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빙자한 폭력으로 한 후보생이 자퇴한 뒤에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지목된 마마보이는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서 피해자 편을 들면서도 본인의 가해 사실은 축소했다. 평소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그런 황타가 되었다. 나중에 그의 결혼을 축하하러 온 장교들이 몇몇 되지 않을 정도다. 어쨌든 마마보이는 상관학교 역대 최고 점수로 졸업을 했다. 헬리콥터 마음은 아들의 결혼도 반대하면서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며느리가 이혼자였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꾸준히 고위층의 청탁을 넣으면서 아들이 육군소장, 육군참모총장 50살로 진급하는데 성원을 다했다. 둘 다 최연소 기록이다. 평생 아들 뒤를 절절 따라서 날던 헬리콥터 마음은 50대 중반의 아들을 따라서 필리핀까지 갔다가 선해 비행을 멈췄다. 향년 82세. 척추측만 재활에 너무 몰두해서 그럴까 메가더는 갈수록 꼿꼿해졌다. 국방 예산을 놓고 루즈벨트 대통령과 언쟁을 벌이고 또 한국 전쟁 작전에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반발하기도 했다. 차림도 꼿꼿했다. 짙은 선글라스에 근엄하고 절제된 근목이다. 술과 담배도 별로 즐기지 않았다. 옥수수대로 만든 콘컵 담뱃대를 즐겨 물었지만은 흡연은 그리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꼿꼿하고 도도한 태도는 의료진마저도 긴장하게 만들었다. 담소증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 의료진은 환자에게 제대로 혈압을 재거나 피를 뽑을 수 있을까 걱정했을 정도다. 역시 환자는 꼿꼿했다. 황들의 그 심한 가려움에도 몸에 긁은 자국이 거의 없었다.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도 계속 반대했다. 평생 건강했던 메가더에게 수술은 항복을 의미했기 때문일까? 미루고 미루다 받은 수술에서 큰 콩알 만한 담석이 여럿이 나왔다. 꼿꼿함의 대가였을까? 수술이 성공적인가 싶더니 얼마 지나자 식도에서 계속 피가 새어나왔다. 심각한 증상이 온몸으로 확산되면서 24일 동안 수술을 2번 더 받았지만 1924년 4월 그 유명한 연설처럼 노병은 사라졌다. 향년 84세, 사인은 급성 신부전과 간부전. 정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너 솔저, 네버 다이. 노병은 독단적인 성향으로 올렸던 별명 카이사를 좋아했다. 징기스칸과 나폴레옹을 능가하는 식의 온갖 공치사도 귀담아들었다. 항복을 죽기보다 싫어했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남기지만 열정을 포기하면 영혼의 주름이 남는다. 척추측만증. 옆에서 볼 때 척추가 앞뒤 좌우로 흰 질환이다. 척추 옆구분증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심하게 굽은 경우에 허파가 눌려서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가빠지고 허파로 피를 보내는 심장 우심술의 기능이 약해진다. 태아할 때 척추에 장애가 생기거나 척추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인데 원인을 거의 알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휘는 정도가 멈추기도 하고 갑자기 더 휘기도 한다. 다음 석증은 쓸개즙에서 어떤 성분이 돌처럼 끊어지면서 쓸개의 관을 막아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명치랑 오른쪽 윗배가 무겁게 아프면서 점점 오른 어깨 쪽으로 퍼져나간다. 속이 메스껍고 토가 나올 것 같으면서 열이 나고 추워서 떨게 된다. 쓸개즙 안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질이나 각종 염기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돌처럼 뭉치기 때문이다. 잿빛에서 장밋빛 인생을 노래한 에디트 피아프. 63년까지
길거리 거기에서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모자를 들고 동정을 그거하게 했다. 마뜩자는 거기에 실망한 구경꾼들이 딸의 제주도 보여달라고 소리쳤다. 어떤 거기에도 배우지 못한 14살 소녀는 아버지 강요 못 이겨서 라메르 세게즈라고 불렀다. 일어나라 저그들이여라고 시작하는 프랑스 국가다. 그때 어렸던 유일한 노래가 첫 공연에서 대박을 거뒀다. 어머니는 길거리 가수였다. 1915년 12월 6개의 좋은 화려 지저분한 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16애 된 어머니는 빗덩이 딸을 낳았다. 주중병이 어머니는 고개단을 따라다녔고 떠나버렸고 무능한 아버지는 서창가의 할머니에게 소녀를 떠맡겼다. 버림받은 아기 참새처럼 불쌍한 소녀는 창녀들에게서 따뜻한 보살핌과 차가운 멸시를 받고 자랐다. 뼈저린 굶주림이 가녀린 소녀의 몸을 갉아먹었을 것이다. 에리트 가시용은 어른이 되어서도 참새처럼 작았다. 키가 142, 몸무게가 40 정도다.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거리를 떠돌며 노래를 부르고 애교를 벌던 에디트는 20살의 파리 쌍젤리제의 클럽 무대에 올랐다. 몸집이 유난히 작아서 오히려 눈에 띄는 그녀는 비아프라고 불렸다. 참새라는 뜻이다. 언제부턴가 손님들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목소리로 우짖는 작은 참새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했다. 그 애달픈 목소리는 어디서 온 걸까? 도대체 무엇이 작은 참새의 영혼을 다치게 했을까? 가난일까? 질병일까? 공품에 부른 강망염은 한때 어린 참새의 시력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영화 서편제에서 성화의 눈을 멀게 한 어부아버지가 말했었다. 이년아 가슴을 칼로 저미는 한이 사무쳐야 소리가 나오는 배비여. 작은 참새 앞에 든든한 세계 챔피언이 나타났다. 미들급 건대에서 110승이라는 사패라는 기록을 자랑하는 모로코 폭격기 모레셀 세르당이다. 장밋빛 인생은 왜 그리 짧을까? 모로코 폭격기는 운명 같은 사람으로 날아왔다가 날벼락 같은 비극으로 가라앉았다. 1949년 연희를 만나려고 서두른 비행기가 대서양에 추락해버렸다. 사랑의 창가가 작은 참새를 일으켜 세웠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당신이 원한다면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정말 따라가려고 했을까? 교통사고를 3번이나 당했다. 온몸 뼈가 여기저기 부러졌다. 류머티스 간질염도 스물스물 기어올랐다. 아플 땐 모르핀으로 울적할 땐 알코올로 버텼다. 중독된 작은 참새는 40대의 할머니처럼 팍싹 늙어버렸다. 1963년 파리 음악홀 올랭피아의 마지막 공연에서 통증에 시달린 에디트는 서 있기도 힘겨워 보였다. 특히 오른쪽 윗배가 눈에 띄게 부어 보였다. 몇 년의 공연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었다. 가난합니다. 애간장 달도록 절기한 노래가 조금씩 간을 깔아 먹었을지도 모른다. 작은 참새는 그토록 사랑한 슬픔을 47세 항생 말보다도 노래가 먼저 나오는 참새였다.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간에 악성 정량이 생겨서 퍼져나가는 질환이다. 간이 부어서 오른쪽 윗배에서 만져지고 눈이나 피부 색깔이 누래지고 입맛이 없고 몸무게가 줄어든다. B형 또는 C형 간염에 걸렸거나 잦은 음주와 피로가 쌓여서 간을 혹사한 게 원인이다. 그래서 이미 앓고 있던 간염이나 간경변 때문에 빠르게 나빠져서 간의 기능이 망가지는 또 간부전으로 악화가 되어진다.